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장마가 시작된 사흘, 빗줄기는 쉴 새 없이 창밖을 때리고 있었어요. 윤태호 씨는 고급 승용차 안에서 서류를 검토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미래건설을 이끄는 젊은 총수답게 그의 하루는 분 단위로 쪼개져 있었죠. 감정 같은 건 경영자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어요. 교통체증에 차가 멈춰선 순간 태호 씨의 시선은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횡단보도 끝, 오래된 육교 아래에서 한 여인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웅크려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낡고 얇은 잠바는 이미 빗물에 흠뻑 젖어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고, 그녀의 마른 팔은 갓난아기를 필사적으로 감싸 안고 있었죠. 아이에게 비 한 방울이라도 닿을까 자기 몸으로 작은 생명을 가려주는 모습이 애처로웠습니다. 태호 씨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여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죠. 그녀는 빗물과 뒤섞인 눈물 같은 것을 흘리고 있었어요. 어딘지 모르게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지만 아이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잠시, 아주 잠시 태호 씨는 어릴 적 힘들었던 기억, 자신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버티기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곧 익숙한 냉정함으로 돌아오려 했죠. 바삐 돌아가는 비즈니스, 다음 스케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뭔가가 그의 마음속을 흔들었어요. 오랜 시간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에 균열이 생긴 것 같았죠. 그는 무심코 창문을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여인의 힘없는 기침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여인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곧 체념한 듯 시선을 피했죠. 태모 씨는 짧게 망설이다가 차문을 열었습니다. 괜찮으면 타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어요. 경계심이 역력했지만 품에 안긴 아기의 떨림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뒷자리에 몸을 실었고 품에 아기를 꼭 안은 채 간신히 숨을 골랐습니다. 태호 씨는 재빨리 차를 몰아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히터를 최대한 올리자 차 안은 이내 훈훈해졌죠. 백미러로 본 여인의 얼굴은 피곤해 지쳐 있었지만 한없이 고단한 삶 속에서도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는 꼿꼿한 자존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태호 씨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인은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은혜라고 합니다. 박은혜. 이 아이는 제 딸 지혜예요. 그녀는 지혜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슬픔 가득한 미소를 지었죠. 태호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익숙지 않은 침묵 속에 묘한 편안함이 흘렀어요. 태호 씨는 공항 대신 한적한 주택가에 있는 자신의 호화로운 빌라로 향했습니다. 사람의 온기라곤 찾아보기 힘든 자신에게는 그저 잠만 자는 곳이었죠. 넓은 거실, 비싼 가구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깔끔한 정원에 은혜 씨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태호 씨는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내일 돌아올 겁니다. 그때까지 여기서 지내도 좋습니다. 그는 주저하며 은색 열쇠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은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받아들였습니다. 누가 자신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 수 있을까요? 그녀의 삶은 늘 조롱과 외면뿐이었는데 이렇게나 갑작스럽고 뜻밖의 온정을 베푸는 남자는 처음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그녀의 목소리는 감격과 서러움에 북받쳐 끊어졌습니다. 됐습니다. 그저 아이와 당신 몸이나 잘 추스르세요. 태호 씨는 왠지 모르게 불편했습니다.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연민을 보이는 것은 그에게 너무나 낯선 일이었죠.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로 돌아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중요한 비행기와 회의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편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은혜 씨는 멍한 표정으로 빌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쌌고 코끝에는 은은한 꽃향기가 스쳤습니다. 그녀의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세상 같았죠. 웅장한 거실을 지나며 지혜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고급스러운 가구와 미술품, 반짝이는 샹들리에가 모든 것을 꿈처럼 보이게 했어요. 이곳은 예상치 못했지만 기적 같은 안식처였죠. 단 하룻밤이라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라니. 밤이 깊어지자 은혜 씨는 지혜를 재울 만한 방을 찾았습니다. 가장 따뜻해 보이는 방으로 들어가 지혜를 부드러운 침대에 눕혔습니다.
딸에게 이렇게 폭신한 잠자리를 마련해 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지혜의 눈은 화려한 방을 보고 호기심 가득 반짝였고 은혜 씨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딸이 안전한 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은혜 씨는 오랜만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문을 닫자 수년간의 고통과 불안감이 어깨에서 덜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화로운 가구와 어두운 정원이 보이는 큰 창문은 이곳을 초현실적인 안식처로 만들었죠. 꿈에서 깰까 두려운 듯 은혜 씨는 넓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품에 안긴 지혜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 채 잠들어 있었지만 마치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듯 엄마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던 은혜 씨의 눈에 잘 정돈된 주방이 들어왔습니다. 번쩍이는 최신 가전제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망설였지만 허기짐이 먼저였습니다. 집을 이룬 후 제대로 된 식사는 거의 해본 적이 없었고 신선한 재료로 요리하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었으니까요. 지혜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지혜를 소파에 눕히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찬장 안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식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신선한 과일, 채소, 유제품이 하얀 불빛 아래 신선하게 놓여 있었죠. 은혜 씨는 마치 이 마법 같은 순간이 깨질까 두려운 듯 조심스럽게 몇 가지 재료를 꺼냈습니다. 달걀과 채소 몇 가지, 그리고 갓 구운 듯한 빵 한 조각을 들고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박했지만 진심 어린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프라이팬에 달걀을 저으면서 은혜 씨는 가슴속에서 뭉클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요리는 일상일지 모르지만 그녀에게는 안정과 안도, 그리고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삶의 통제감을 되찾는 의미였죠. 달걀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우자 그녀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익숙했지만 너무나도 그리웠던 느낌이었어요. 지혜를 위해 작은 조각들을 잘게 잘라내며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한 음식을 딸이 맛있게 먹을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몇 분 만에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은혜 씨는 식탁에 앉아 지친 눈에 안도감과 감사함이 가득한 채로 밥을 먹었습니다. 냄새에 깬 지혜가 칭얼거리자 은혜 씨는 허기와 피로를 잊고 아이를 안아오이었습니다. 지혜는 해맑은 눈으로 엄마를 올려다보며 웃었고 세상의 고단함을 모르는 순수한 미소에 은혜 씨는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입 한 입 먹여줄 때마다 지혜는 방긋방긋 웃었죠.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은혜 씨에게는 과거에서 훔쳐온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식사 후 은혜 씨는 지혜에게 따뜻한 목욕을 시켜주려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안방 욕실에 들어서자 그녀는 그 웅장함에 숨을 멈췄습니다. 흰 대리석 벽, 따뜻한 온돌 바닥, 그리고 두 명이 들어가도 넉넉한 욕조가 은은한 조명 아래 반짝였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세상의 일부였습니다. 딸에게 잠시라도 편안함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은혜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 호사를 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따뜻한 물을 받아 지혜의 옷을 조심스럽게 벗기고 물속에 부드럽게 내려놓자 지혜의 얼굴이 따뜻함에 놀라 환해졌습니다. 작은 아이는 물장난을 치며 깔깔 웃었고 그 웃음소리는 욕실에 울려 퍼져 공간을 행복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은혜 씨는 딸의 작은 손가락과 얼굴을 씻겨주고 옷장에서 찾은 부드러운 수건으로 감쌌습니다. 지혜를 돌본 후 은혜 씨도 욕조에 몸을 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피부 위로 흐르며 시간의 흔적과 차가운 거리에서 보냈던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씻어냈습니다. 눈을 감자 그녀는 아직 집이 있었고 밝은 미래가 있었던 시절로 돌아간 듯했습니다.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삶의 파도는 그녀를 그 길에서 멀리 밀어냈고 운명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죠. 목욕을 마친 은혜 씨는 새로 태어난 듯 상쾌했습니다. 고통의 일부를 물과 함께 흘려보낸 것 같았죠. 부드러운 목욕 가운을 찾아 몸을 감싸자 마치 꿈처럼 따뜻하게 안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지혜는 이미 깊은 잠에 빠져 넓은 침대 위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드물고 소중한 광경에 은혜 씨는 순수한 안도감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 옆에 누워 지혜를 부드럽게 안자 그녀의 마음은 감사와 희망 사이를 오갔습니다. 지혜가 품에 안겨 있자 지난 몇 달간 쌓였던 피로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은혜 씨는 눈을 감고 깨끗한 시트의 부드러운 향기와 밖의 폭풍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방의 따뜻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밤이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고 내일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두려움과 불안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랜만에 은혜 씨는 걱정 없이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낯설지만 반가운 평화가 그녀를 완전히 감쌌고 과거의 그림자들은 잠시나마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밤새 그녀의 꿈에는 옛 삶의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젊고 꿈 많던 시절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던 때가 있었죠. 그녀는 열심히 공부하던 날들을 기억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미래를 만들기를 바랐지만 그 꿈들은 갑작스럽게 중단되었고 그녀는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던 은혜 씨는 딸을 더 세게 안았습니다. 현재의 편안함이 그녀를 감쌌고 오랜만에 악몽 대신 지혜에게 고난 없는 어린 시절을 줄 수 있는 삶을 꿈꿨습니다. 첫 햇살이 방을 비추기 시작하자 은혜 씨는 잠과 현실 사이에서 천천히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방은 고요했고 옆에는 지혜의 작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녀는 딸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밤은 단순히 휴식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에 아직 희망이 존재한다는 증거였죠. 은혜 씨는 깊은 숨을 쉬며 일어섰습니다. 그 평화를 자신과 딸의 삶에 지켜주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할 각오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호 씨는 예상보다 일찍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회의가 갑자기 취소되었거든요. 집에 들어서자 그는 평소와 다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복도에 멈춰서자 작은 아기의 꺄르르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호기심이 달동한 그는 소리를 따라 손님방 복도로 향했습니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그는 자신의 빌라에서는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후 햇살이 가득한 방은 따뜻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은혜 씨는 바닥에 앉아 지혜와 함께 놀고 있었고 곰 인형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지혜를 웃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는 인형을 잡으려고 애썼고 은혜 씨가 손이 닿지 않게 움직일 때마다 깔깔 웃었습니다. 은혜 씨의 표정에서는 진정한 애정과 기쁨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태호 씨는 몇 초 동안 말없이 서서 두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단순함과 행복함에 완전히 매료되어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은혜 씨와 지혜의 존재는 빌라를 변화시킨 듯 했습니다. 태호 씨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따뜻함으로 빌라를 채웠죠. 자신도 모르게 그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고 그는 자신의 삶에서 뭔가 빠져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번도 원한다고 상상해 본 적 없는 아늑함과 인간미였죠. 갑자기 은혜 씨가 그의 존재를 감지하고 돌아섰습니다. 살짝 놀라고 당황한 그녀는 재빨리 곰 인형을 내려놓고 여전히 웃고 있는 지혜를 안았습니다. 아, 선생님, 이렇게 빨리 돌아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호 씨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멈출 필요 없습니다. 은혜 씨는 살짝 긴장을 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감사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단순한 숙소 제안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깨달았습니다. 태호 씨는 몇 발짝 더 다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순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작은 손을 내밀었고 그는 충동적으로 지혜가 잡을 수 있도록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지혜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그녀는 태호 씨의 손가락을 기쁘게 잡았습니다. 태호 씨는 예상치 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작은 몸짓 속에서 뭔가 변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한 온기가 그의 마음에 불꽃을 지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태호 씨가 은혜 씨를 바라보며 중얼거렸고 은혜 씨는 자랑스럽고 감격에 겨워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혜 씨가 대답했고 그녀의 눈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으로 빛났습니다. 지혜의 손길은 더욱 꼭 안고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안전한 밤을 지붕 아래에서 지낼 수 있다는 건 꿈만 같았습니다. 태호 씨는 은혜 씨의 말에 무게를 느꼈고 그 밤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에게 점점 더 커지는 책임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은혜 씨는 그가 도왔던 단순한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와 지혜는 그의 삶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빈 공간을 채워주었습니다.
웃음과 진심 어린 미소가 있는 단순한 장면이 빌라에 새로운 에너지를 가져다 주었고 왠지 모르게 그의 마음에도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 은혜 씨, 태호 씨가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진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저도 두 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은혜 씨는 놀라고 예상치 못한 고백에 감동했습니다. 태호 씨처럼 강력하고 능력 있는 남자가 뭔가를 필요로 한다고, 그것도 자신과 딸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녀 앞에 있는 그는 더 인간적이고 심지어 취약해 보였습니다. 마치 그 고백이 자신의 감정에 대한 항복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은혜 씨는 그도 조용한 외로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중얼거렸고 그녀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곳, 이 기회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입니다.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은 후 이건 제가 요청할 수 있는 것 이상입니다. 지혜를 꼭 안고 은혜 씨는 몸의 모든 부분에 안도감이 흘러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호 씨가 필요한 만큼 머물러도 좋다는 제안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딸이 안전한 곳에서 잠들 수 있다는 안도감은 그녀가 결코 받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선물이었습니다. 어려움, 춥고 외로운 밤, 그리고 너무 많은 박탈감의 무게는 이제 덜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 지붕 아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힘을 새롭게 하기에 충분한 듯 했습니다. 은혜 씨의 깊은 안도감은 태호 씨 안에 무언가를 일깨웠습니다. 그는 이 여인에게 섬세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자존심과 결단력은 그가 자주 보지 못하는 것이었죠. 은혜 씨가 사랑과 보호가 뒤섞인 표정으로 지혜를 안는 것을 보면서 그는 그토록 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이 어떻게 여전히 그런 친절함을 발산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 태호 씨는 몸을 굽혀 지혜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지혜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웃었고 그의 손가락을 마치 장난감인 양 잡았습니다. 태호 씨는 예상치 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작은 몸짓 속에서 뭔가 변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한 온기가 그의 마음에 불꽃을 지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혜 씨는 태호 씨가 떠나는 것을 보며 평화의 물결이 자심을 휩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관대함은 단순한 피난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조용한 수용, 두 사람 모두를 위한 생명줄 같았죠. 왠지 모르게 보이지 않는 강력한 무언가가 그들을 연결하는 듯 했습니다. 그가 같은 것을 느끼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 경험, 이 연결의 순간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최유진 씨는 예고 없이 빌라에 도착했습니다. 단호한 발걸음과 굳은 눈빛으로 말이죠. 운전사는 그녀를 웅장한 입구에 내려주었고 그녀는 태호 씨가 평소처럼 자신을 위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은혜 씨와 지혜가 오기 전처럼요. 유진 씨는 태호 씨의 미래건설과 경쟁하는 한성그룹의 상속녀였고 그들의 관계는 항상 경쟁적이고 애증이 교차하는 사이였습니다. 유진 씨는 야심만만하고 자존심이 강했으며 태호 씨의 삶에서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 거의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초대받지 않은 채 들어섰을 때도 자신을 알릴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죠. 늘 그렇듯이 그가 자신을 보고 기뻐할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녀는 메인 거실을 가로질러 빌라의 익숙한 호화로움을 감상했고 몇 걸음 만에 서재에서 서류를 읽고 있던 태호 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절제된 놀라움으로 그녀를 맞이했지만 약간의 불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그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고 유진 씨는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태호 씨, 유진 씨는 자신감 있는 미소와 고든 시선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워서 예고 없이 들르기로 했어요. 태호 씨는 미소 지었지만 그의 시선은 거의 산만하게 복도 쪽으로 향했고 유진 씨는 그의 미묘한 변화를 재빨리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태호 씨가 사업에 헌신적이고 실용적이며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신중하고 항상 사생활을 통제하려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는 새롭고 정의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고 유진 씨는 그것을 해독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그녀는 빌라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위층에서 희미한 애기 소리가 들렸죠. 그녀는 의미를 이해하려 애쓰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유진 씨는 대화를 끊고 그 소리를 향해 단호하게 걸어갔습니다.
태호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를 막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일부는 유진 씨가 결국 은혜 씨와 지혜의 존재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더 이상 숨길 필요를 느끼지 않으니까요. 모퉁이를 돌자 유진 씨는 지혜를 품에 안고 있는 은혜 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처음 나타났던 충격은 재빨리 불신과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은혜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그녀의 소박한 옷차림부터 딸을 보호하는 방식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지혜는 낯선 사람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지만 은혜 씨는 유진 씨의 눈빛에서 감춰진 적대감을 즉시 느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요? 유진 씨가 조롱하고 도끼 어린 미소로 물었습니다. 은혜 씨는 망설였지만 이 위압적인 여자 앞에서 커져가는 불편함을 무시하려고 노력하며 침착하고 예의 바르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박은혜입니다. 이 아이는 제 딸 지혜입니다. 유진 씨는 경멸과 판단이 담긴 시선으로 은혜 씨를 살피며 비꼬는 듯한 웃음을 억눌렀습니다. 그녀는 태호 씨가 이 여인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있다고 짐작했고 가슴속에서 퍼지기 시작하는 질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유진 씨로서는 태호 씨가 자신의 눈에는 가치 없는 낯선 사람일 뿐인 누군가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불가능했습니다. 긴장된 순간 후 유진 씨는 몸을 돌려 태호 씨가 기다리고 있는 서재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고 불신과 질투로 가득했습니다. 위층에서 제가 발견한 젊은 여자는요. 그녀는 비꼬는 듯한 어조와 비난을 섞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손님인가요? 태호 씨는 침착했지만 유진 씨의 집요함이 가져온 불편함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질투심 많은 여자에게 은혜 씨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유진 씨의 평가하는 듯한 시선은 그녀가 최악을 가정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은혜 씨와 따님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돕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중립적인 어조를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유진 씨는 이미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유진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생각을 골똘히 했습니다. 태호 씨가 항상 그렇게 절제되고 계산적이었던 사람이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빌라문을 열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분개심이 그녀를 지배했고 그녀는 은혜 씨를 어떻게든 제거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태호 씨? 거리 모르는 사람을 여기 머물게 하는 것이요? 그녀가 당신의 친절함을 이용하려 할 수도 있어요. 유진 씨는 암시적인 목소리로 교묘하게 말했습니다. 태호 씨는 잠시 침묵했지만 유진 씨의 의심의 씨앗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은혜 씨가 정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보안과 체면은 항상 그의 삶에서 중요했고 유진 씨의 날카로운 말은 그가 충동적이었는지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암시가 심어놓은 의심을 본 유진 씨는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저 여자를 보세요, 태호 씨. 아이를 가진 낯선 사람, 조종하기 쉬운 상황이에요. 그녀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태호 씨는 유진 씨의 말에 무게를 느꼈고 그의 일부는 은혜 씨를 의심한다는 생각을 거부했지만 다른 부분은 그 함의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결심했고 한숨을 쉬며 은혜 씨가 지혜와 함께 있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긴장된 표정으로 들어서는 것을 본 은혜 씨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호 씨의 태도가 변했고 그녀는 그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본 적 없는 진지함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다가와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은혜 씨, 당신의 이야기에 대해 좀 더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게 할 말이 있나요? 은혜 씨는 허를 찔린 듯 즉시 궁지에 몰린 느낌을 받았습니다. 태호 씨가 사용한 단어들은 판단, 즉 그녀를 깊이 찔러버리는 조용한 비난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대답할 용기를 냈지만 그의 캐묻는 시선과 유진 씨의 경멸적인 얼굴에 대한 기억은 그녀를 굴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중요한 것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고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태호 씨는 은혜 씨의 반응에 모든 세부 사항을 관찰했고 그의 일부는 여전히 그녀가 부정직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거부했지만 유진 씨가 의심을 심어도왔고 그는 그것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은혜 씨는 태호 씨의 얼굴에 나타난 갈등을 보았고 처음으로 자신과 딸에게 그토록 큰 의미였던 이 피난처가 덧없는 환상일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직함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태호 씨의 의심을 보는 것은 그녀의 자존심을 강하게 때리는 날카로운 고통이었습니다. 굴욕감과 절망감을 느낀 그녀는 지혜를 안고 말없이 방을 나섰습니다. 진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곳에는 머물지 않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깊은 고통을 감춘 채 말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지혜와 저는 충분히 머물렀습니다. 지혜를 품에 안고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떠났습니다. 은혜 씨와 지혜가 떠난 후 며칠 동안 태호 씨는 끊임없는 불안감에 빠져 길을 잃은 듯 했습니다. 한때 그의 평온한 요새였던 빌라는 이제 불안하고 고요한 공허함에 휩싸인 듯 했죠. 그는 복도를 배회했지만 빌라 곳곳은 은혜 씨의 부드러운 존재감과 지혜의 순진한 기쁨을 상기시켰습니다. 모든 소리, 그의 외로운 발걸음의 모든 메아리는 어린아이의 전염성 있는 웃음소리와 그녀를 돌보는 은혜 씨의 평온한 표정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들의 존재로 인해 변모했던 그 집은 이제 그들이 없으니 진정으로 텅 비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재에서 그의 주의를 기다리는 서류에 집중하려 할 때 은혜 씨와 공유했던 순간들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은혜 씨와 지혜가 방에서 노는 장면, 어려움 속에서도 그녀가 가볍게 미소 지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지혜가 그의 손가락을 잡았던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은혜 씨가 딸을 안았던 다정함을 기억했죠. 이 단순한 기억들은 이제 그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은혜 씨는 그가 필요하다는 것조차 몰랐던 인간미로 그 공간을 채워주었고, 생각하면 할수록 태호 씨는 유진 씨의 비난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과 후회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씨의 상처받은 표정, 그가 의심하며 그녀에게 대했을 때 보인 체념한 침묵이 태호 씨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그녀가 빌라를 떠났던 순간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며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설명조차 요구하지 않았던 것을요. 마치 그녀의 정직함이 자신에게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듯했죠. 그녀의 얼굴에 비친 고통은 쓰라린 상기제였습니다. 은혜 씨는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지 않았고 이제 그가 내뱉었던 비난의 말 하나하나가 더욱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의 불신을 받을 자격이 없었고 유진 씨의 말에 굴복한 죄책감에 압도당하는 듯했습니다. 며칠간의 성찰과 커져가는 고통 끝에 태호 씨는 피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진실이 필요했고 유진 씨가 심어놓은 도끼 어린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립탐정을 고용하여 은혜 씨의 과거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기로 했습니다. 그가 유진 씨가 은혜 씨에 대한 자신의 시야를 흐리게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이제 그는 그것을 되돌리고 그녀가 진정 누구였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탐정이 일을 하는 동안 기다리는 날들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태호 씨는 자신의 책임에 집중하려 노력했지만 은혜 씨와 지혜의 존재에 대한 기억이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은혜 씨가 자신과 지혜를 안전하게 자신의 지붕 아래에서 머물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지혜의 웃음소리, 은혜 씨가 딸에게 보인 거의 실감나는 애정으로 빌라가 변모하고 따뜻해진 듯 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상실감은 더욱 커졌고 태호 씨는 어떻게 자신이 그 여인의 진실성을 의심할 수 있었는지 의아했습니다. 마침내 보고서를 받았을 때 태호 씨는 재빨리 보고서를 열었고 그의 고통과 속주의 필요성이 그 안에서 싸웠습니다. 그가 읽으면서 은혜 씨의 이야기는 그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깊이로 펼쳐졌습니다. 그녀는 유망한 경력을 가진 헌신적인 학생이었지만 부모님을 잃은 비극으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뀌었죠. 그녀의 길은 고통과 버림받음, 그리고 자신이 신뢰했던 학대적인 관계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음, 가난과 절망 속에서 지혜를 보호하기 위한 외로운 투쟁이 뒤따랐습니다. 조사 결과의 모든 줄은 모든 역경 속에서도 품위를 지키며 견뎌낸 여인의 강인함을 드러냈습니다. 태호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혜 씨는 결코 술수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에게서 임시적인 숙소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는데 그는 유진 씨의 차가운 말을 믿음으로써 그녀를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후회가 그를 강타했고 그는 자신이 이기적이고 불공정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항상 그를 이끌었던 자존심은 녹아내렸고 견디기 힘든 쓰라림만 남았습니다.
그는 은혜 씨를 의심함으로써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계속 읽으면서 고통스러운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유진 씨는 결코 자신의 옆에 진정으로 필요한 여인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을요. 상황을 조작하여 통제력과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그녀의 차가움과 잔인함은 그를 역겹게 했습니다. 그가 유진 씨에게 느꼈다고 생각했던 사랑은 이제 이익과 겉모습에 의해 지지되는 환상처럼 느껴졌고, 이를 깨닫자 그는 은혜 씨와 지혜를 찾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사과를 넘어 은혜 씨의 친절함이 자신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그녀가 자신의 삶에 가져다준 따뜻함과 진심이 이제 자신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찾기로 결심했고 탐정에게 은혜 씨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신은 속죄할 기회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곧 행동하지 않으면 그녀와 화해할 기회를 영원히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함께했던 모든 순간, 지혜에 대한 은혜 씨의 애정어린 미소와 몸짓이 되살아났습니다. 은혜 씨가 자신과 지혜를 안전하게 자신의 지붕 아래에서 머물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존경과 감사로 그를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을 기억했죠. 이 기억들은 그가 그녀의 용서를 위해 싸우도록 이끌었습니다. 마침내 다음 날 태호 씨는 은혜 씨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자 안도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새로운 두려움도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그를 다시 보는 것에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었고, 그의 사과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그가 떠나기를 바랄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후회의 진심과 그들을 다시 자신의 삶으로 데려오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혜 씨가 머물고 있는 주소로 향하면서 태호 씨는 불안감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를 찾는 것은 단순히 실수를 바로잡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문을 여는 기회였습니다. 그는 한 번도 계획한 적 없었지만 이제 자신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느꼈던 삶이었습니다. 주소에 도착한 태호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자신을 이곳으로 이끈 결정들의 무게를 마주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거절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녀가 다시는 자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자신을 맞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은혜 씨와 지혜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그들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는 문을 두드렸고 몇 초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은혜 씨는 놀란 표정으로 나타났고 그녀의 눈에는 눈에 띄는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태호 씨는 그녀 앞에서 작게 느껴졌지만 깊은 한숨과 함께 그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은혜 씨, 제발요. 그는 거의 속삭이듯 말하며 목소리의 감정을 억누르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당신이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제발 제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의심과 불안에 판단력을 흐리게 했고 불공정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은혜 씨와 지혜가 떠난 이후 두 분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깨달았습니다. 빌라도, 제 삶도 두 분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은혜 씨는 그의 말을 들었고 태호 씨는 그녀의 눈에서 내면의 갈등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이 그녀에게 닿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침묵했지만 그가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계속 말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은혜 씨, 당신은 제게 새로운 관점을 주었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사과하러 온 것만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부탁하러 왔습니다. 당신과 지혜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집,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을 주고 싶습니다. 손님으로가 아니라 제 삶에, 우리의 삶의 일부로 머물러 주기를 원합니다. 은혜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고 그녀의 손은 살짝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는 피난처, 마침내 평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을 찾아왔죠. 태호 씨의 제안은 유혹적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여전히 버림받음과 불신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돌려 문 근처에서 놀고 있는 지혜에게 시선을 맞추었고
여기까지 오기 위해 견뎌냈던 모든 것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고통, 거리에서 보낸 외로운 밤, 추위, 하지만 짧은 희망의 순간들도요. 그리고 이제 태호 씨를 마주하자 그녀는 삶이 자신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말은 진심이 가득했고 후회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녀의 마음에 깊이 닿았습니다. 그녀는 지혜를 바라보며 이것이 딸에게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진정한 가족, 사랑과 안전이 꽃필 수 있는 곳을 줄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깨달았습니다. 태호 씨에게 시선을 돌리자 은혜 씨는 그의 눈에서 정직함을 보았고 그녀 안에 무언가가 진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고 그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은 감정적인 결정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 결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작의 기회였습니다. 지혜는 공기 중의 감정을 감지하고 태호 씨에게 다가가 순수한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달콤하고 자발적인 몸짓으로 그녀는 그에게 팔을 뻗었습니다. 아저씨, 우리랑 같이 갈 거예요? 지혜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고 기대감으로 가득 찬 그녀의 희망찬 눈빛은 태호 씨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높이에 무릎을 꿇고 그는 팔을 벌려 그녀를 안으며 감격에 겨워 속삭였습니다. 그래, 내 아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지혜의 행동을 본 은혜 씨는 가슴속 응어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딸의 순수함이 다시 시작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열도록 허락해주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고 태호 씨가 고개를 들자 그는 그녀의 눈에서 다정함과 조용한 이해가 가득한 시선을 발견했습니다. 태호 씨, 받아들이겠습니다. 은혜 씨가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들 것은 진짜여야 합니다. 두려움이나 불신 없이요.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눈물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합니다, 은혜 씨. 맹세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 거고 아무것도, 그 누구도 그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할 겁니다. 그가 그녀를 안자 태호 씨는 자신의 삶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들 사이에 자라나는 사랑과 신뢰가 어떤 의심이나 두려움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함께 빌라로 돌아오자 차갑고 격식 있는 환경은 변모한 듯했습니다. 지혜의 웃음소리가 빌라 곳곳을 가득 채웠고 이제 밝고 평온한 은혜 씨의 눈빛은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평화와 행복의 진정한 반영이었습니다. 최유진 씨는 그들의 화해 소식을 듣고 패배의 쓰라린 현실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태호 씨를 다른 여자에게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진심과 사랑으로 선택한 가족에게 잃은 것이었습니다. 패배감과 굴욕감을 느낀 유진 씨는 떠났고 한때 자신이 소유했다고 생각했던 그의 마음속 자리를 결코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태호 씨는 은혜 씨가 과거에 공부했던 경험과 뛰어난 능력을 높이사 재단을 통해 그녀의 공부를 지원하고 그녀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혜에게 태호 씨는 단순한 존재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토록 덜실이 필요했던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죠. 지혜를 돌보면서 그는 자신이 찾던 진정한 삶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맑은 날 그들이 빌라 정원에서 놀고 있을 때 지혜가 처음으로 그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태호 씨는 그것이 자신이 평생 받은 그 어떤 직함이나 성공보다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느꼈습니다. 매일은 새로운 삶을 향한 발걸음이었고 모든 이에게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기회를 주었습니다. 윤태호, 박은혜, 그리고 지혜는 마침내 그들 모두가 필요했던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매일 아침 사랑과 희망이 새롭게 피어나는 가족이었죠. 그렇게 기쁨과 목적과 사랑이 가득한 삶의 온기 속에서 윤태호, 박은혜, 그리고 지혜는 함께 나아가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과거는 단지 먼 기억일 뿐이었고, 현재는 매일 새롭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